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 매수인에게 17억 근저당 전태 미문의 부동산 꼼수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각하여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원 근저당 설정했다. 아이고 진짜 웃긴다 웃겨 진짜. 아 이거 얘기하려면 뭐가 좀 복잡한데요. 아이 부부끼리 아주 분위기 좋네. 얘기하려면 뭐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뭐 건저당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에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각해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예,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요거죠. 사업 시행자 요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자, 이거 웃자가 해가지고 뭐 좀 얘기 좀 할라 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금방 다 아시는 거고 하여간에 좀 얘기할라 했는데 다행히도 아이고 웃자 해가지고 아는 친구가 해가지고 이걸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이고 웃겨라. 자, 첫 번째 뭡니까? 1단계 정부 정책 목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출 규제로 집값 잡겠다 하면서 25억, 자 25억 체크하시고요. 25억 초과주택 매수 시 대출 최대 2억, 27억 현금 필요. 재건축 매도 시 현금 청산 유도. 자, 목표는 매수자 줄여서 집값 하락시킨다는 그럴듯한 목표지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들의 생각은 자, 이제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내 집 마련 되겠지? 네, 이러는데 어떻게 됐다? 대통령께서 꼼수거리를 냈습니다. 본인 집을 29억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 7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계산을 이고 나와 있죠. 매수자는 전세금 11억 3천만 원에다가 대통령 대여 17억 7천만 원으로 실제 현금 한 푼 없이 매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땡원으로 팔고 땡원으로 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덕분에 대출 규제도 현금 27억 원도 없어져 버렸네. 예, 무력화돼 버렸다.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정책조차 지키지 않는 꼼수거리다. 결국에는 정책 목표 달성 실패, 매수자는 줄지 않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아유 참 죽이주지요. 예, 죽이줍니다. 우자가 이거 받은 것 덕분에 가지고 편하게 영원으로 팔고 영원으로 사는 꼼수 거래 사이클 이거 덕분에 편하게 우자가 코멘트 길게 안 하고 퉁치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 코멘트를 더 해야겠죠. 본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복잡하게 얘기하기 싫었는데 귀찮았는데 이거 좋은 그림 받아서 잘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대장동 집단과 접점이 많은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시지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도 당장 살 집을 안 사도 되지요. 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청와대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시지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주택자처럼 해서 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포지션을 갖다가 잡아서 움직였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룰을 갖다가 자기가 만든 꼼수로 파회했다. 자, 이게 간단한 코멘트입니다. 참 그릇 크기가 간장 종지급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종합특검 연장법 의결 전망한다고 필버 종료 국힘 거. 이거는 뭐 어제 얘기했으니까 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역사의 길이 남을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이 많이 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더불어하고 자칭 진보지요. 한이 많이 하면서 사실상 뭉개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특검 연장법은 아주 뭐 번개에 콩 볶아 먹듯이 빠르게 처리한다. 대단하다 진짜. 예, 이러면서 무슨 뭐 민주주의 타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장윤기 살인, 과거 성범죄 분리수사, 국수부, 어허 참 미치겠네. 경찰 증언, 어허 참 다 나왔네. 광주 쪽에서 나왔다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장유기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원했던 일선경찰관들은 수사 초기 국수본으로부터 자 기억하시고요.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각각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은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에 발생한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갑니다. 지금 이래 말하니까 뭐 복잡하잖아요. 뭐 국수본 나오고 뭐 분리해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나오고 이래 나오잖아요. 지금 뭐 장유기 대상으로 두 개 사건을 체크입니다. 분리해 수사하고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네. 저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쩌가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국수본 이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김병기 기억나십니까? 예? 김병기 건 지금 기억이 나나요? 김병기 건 해가지고 그 조사안이 많이 와가지고 쇼했던 게 누굽니까? 국수본입니다. 김병기 이름 생각도 안 나게 만든 국수본에서 장윤기를 갖다가 직접 챙겼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갖다가 직접 챙겼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 해체 언제 합니까? 빨리 경찰 해체하세요.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가지고 어제 가지고 뭐 오늘 아침까지 뭐 새벽까지입니다만 0.23% 하락해서 1온스에 4,007.71달러가 됐습니다. 살짝 내려갔죠? 예,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 살짝 내려간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서 찾을 수 있죠. CME 패드 와치툴 배팅 현황인데 보시면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하고 좀 뭔가 달라졌습니다. 요 부분이 통째로 해가지고 오른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싹 옮겨갔지요. 예, 좀 요게 달라졌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뜻합니까? 금값 하락의 원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가 패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되면서 해가지고 금값이 하락하게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 내가지고 0.90% 상승해서 그나마 여기는 좀 올랐네요. 뭐 딱히 더 내려갈 때도 없긴 없다만은 하여간에 1온스에 56.40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은덩이도 지금 이 AI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뒤에 하든지 아니면 뭐 내일 하든지 뭐 그래 말씀드리고 하여튼 빨리 넘어가서 서부 텍사스유 차트 올려놓고 물론 가격은 브렌트유가 더 비쌉니다만 서부 텍사스유를 올려놓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84달러 찔렀지요? 예 찔렀습니다. 우자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이거 채널을 갖다가 끄어 보면 해 가지고 채널 안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조인데 그중에 첫 번째 저항선이 84달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채널 상단이 우자가 예상하는 시점에 한 90달러 정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84달러 뚫고 그다음에 살짝 내려갔다가 그다음 다시 90달러를 갖다가 다시 또 돌파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유가는 세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자가 서부 텍사스 차트를 갖다가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유가 별로 해가지고 말씀드려 보면 브렌트유는 0.96% 상승해서 1배럴에 88.95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0.63% 상승해서 1배럴에 83.01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만 9월 물은 마이너스 1.25% 하락해서 1배럴에 79.64달러가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예, 달러인데스입니다. 달러인데스는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쌈박질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오르죠. 0.23% 상승해서 100.986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뒤에 소수점 밑에 세 자리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은 세 자리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01이라 보면 되겠죠. 자, 우자가 말씀드린 그 의미심장한 밑에 지지선이 어디였습니까? 100.7이었죠. 대충 뭐 통 잡아서 100.7인데 거기 밑에를 안 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의미심장하다. 우자견 쪽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랐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지금 뭐 돈이 계속해서 입금이 되는지 SK 하이닉스 ADR 발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지만 원화는 0.77% 좋아져서 1달러에 1475.97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당국 윗대한 한국 당국에서 이제 좀 뭐 주식파는 모르겠고 모든 걸 갖다가 다 카바링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래 생각했는 모이죠. 예, 그래서 주식판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환율부터 챙기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475.97원이니까 1480원을 이제 확실하게 깬지 안 깬지 오늘 장중에 확인이 되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5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 경매가 있었는데요. 경매 결과 지난 세션 때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045%인데 4.165%로 12 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 이자값이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를 보시죠. 엔화는 보시면 0.08% 해가지고 싸졌습니다. 조금 싸졌죠? 예, 조금 싸져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23%인데 여기는 그나마 좀 덜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는 오히려 한국 우리가 원화 이 차트보다 대충 어제 한 저녁에 한 8시쯤 8시쯤까지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뒤에 떨어진 거고, 네, 엔화도 요렇게 한 대충 한 8시쯤까지는 뭐 비슷하게 뭐 여기 뭐 미쳐 가지고 올라가고 이럽니다만 하여튼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이쪽에는 달러 인덱스처럼 그대로 달러 인덱스 상승하는 데가 그대로 간 거고 우리나라 원화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겁니다. 하여간에 달러 엔화는 달러 인덱스처럼 어제 오후 8시 넘기면서 싸졌고 0.08% 싸져서 1달러에 162.524엔이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해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뭐 좀 전에 은 관련해서 웃자가 말씀드렸죠. 그 관련해서 뭐 바로 말씀드리죠. 지난주 기준입니다. 어제는 조금 올랐고요. 어제는 0.60% 올라가지고 11,743.85가 됐고요. 하여간에 지난주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찔러든 거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고점 대비 여기죠. 고점 대비 4주 만에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해서 2025년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베어마켓 약세장 또는 하락장에 진입한 가운데 7월 셋째 주에만 중국 문샷, 이거 AI 쪽이죠. 문샷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AI 모델에 필적할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면서 뭐 김이 뭐 나오고 이러잖아요. 김이 이래 나온 거.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면서 마이너스 10% 급락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지난주에. 자, 이런 가운데 자, 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몇 주 정도 시차를 두고 이거 은광산 ETF죠. 은광산 ETF인데 은광산 ETF인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 그러니까 줄여서 뭐 은광 ETF라고 하는데 이 은광 ETF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차가 대략 한 우리가 보니까 한 3에서 4주 뭐 그 정도, 뭐 3에서 4주 정도, 뭐 짧으면 보름 이래 되는데 그 정도 만에 해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은광 ETF의 경우에는요 2월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39%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빠졌다? 마이너스 20%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 널널하게 잡아서 20% 이상 하락했는데 예, 은광 ETF는 현재 40% 가까이 떨어졌다. 요 빨간 줄에가 쳐놨죠. 39.22%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즉 무자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다? 은광 ETF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할 경우 반도체 약세장은 하락장은 더 간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코스피 하락, 이거는 우쩍 해가지고 코스피 하락 해가지고 차트를 올려 했는데 아침에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빨리 말씀드리죠. 제헌절 연휴 덕분에 하락일 추가를 갖다가 하락하는 걸 갖다가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월요일로 넘겨버렸죠. 예, 넘겨버렸던 코스피가 역시나 7월 20일 어제도 마이너스 4.46% 하락했고요. 7월 20일 하락으로 코스피는 6월에 기록한 올타임 하이 피크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지면서 확실하게 베어마켓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려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어제 마이너스 4.31%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23% 하락했지요. 그런데 이번 하락은 중국산 문샷 AI의 새로운 모델인 키미 K3가 공개된 후 AI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관련해서 조금 추억을 갖다가 되새겨 보면
작년 2015년 초에 글로벌 증시를 갖다가 뒤흔들었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딥시크 모멘트, 모멘트.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냐? 딥시크 사태라 하면 되겠네. 딥시크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요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문샷 쪽에서 나오는 AI 모델이. 관련해서 웃자는 뭐 이거 포스팅도 하고 이 영상도 만든 것입니다. 딥시크는 블랙 스완일까?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여간에 빨리 넘겨보면 K 반도체, 한국 반도체 주식의 버블이 현재 붕괴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026년 5월 27일에 뭐 했습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라고 승인해 줬지요. 예, 승인해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문제의 레버리지 ETF, 이재명 정권에서 승인해준 이 레버리지 ETF에 돈을 얼마나 때려 넣었다? 14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94억 달러를 갖다가 현재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레버리지 ETF, 우짜 견적으로는 이거 한이 많이 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계속했고요.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 투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돈 넣은 사람들 다 본인 책임이란 거. 이재명도 문제지만 이재명 정권에 있는 김용범이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거 해줬다고, 예? 판 깔아줬다고 그 들어간 양반들도 본인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 넘어가서 비트코인 얘기 또 간만에 한번 하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쪽에 있는 비트코인 론자들께서 이거 차트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헤드 앤 숄더 양쪽에 어깨 두 개 있는 거 헤드 요 헤드 그리고 숄더 두 개 이래 가지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상승한다고 좀 이래 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좀 꼬라지가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래 뭐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그러면서 일단은 일말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웃자가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웃자가 보기에 일단 이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요. 일단 무조건 이런저런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 67,000달러의 웃자가 시커먼 선을 갖다가 그어놨는데 67,000달러는 무조건 돌파해야지만 지금 뭐 역 헤드앤숄더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고 일단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작견적으로 보고요. 근데 뭐 이 꼬라지가 좀 그렇죠. 오른쪽 어깨 쪽이 좀 주저앉는 느낌인데 하여간 이거 주저앉으면 말짝 도루묵 된다는 거. 자, 이런 가운데 202평선이 어딜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 72,936을 갔다가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 비트코인이 202평선을 뚫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이 차트만 6개월짜리 차트인데도 보시면 확인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작년 11월 3일 이후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은 202평선을 갖다가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하여간에 76,000, 76,000이다. 67,000, 67,000 이거를 갖다가 넘겨야 된다. 이렇게 웃자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가 변동성 주범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중국 증시 얘기입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마진 부채 즉 비투가 7월 17일 지난주 마이너스 2.8% 여기죠. 2.8 236 해가지고 떨어졌죠. 마이너스 2.8% 감소한 2조 7,500억 위안 뭐 이거 뭐 반올림 합시다. 2조 7,490억 뭐 이래 되는데 하여간 반올림해서 2조 7,500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17억 달러가 감소한 4,050억 달러가 되면서 이거 마진 부채 규모가 2016년 1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감소폭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7월 17일에 4일 연속 감소에다가 이거 누적 감소액은 달러로 그냥 계산해서 369억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의 테크주, 기술주를 추종하는 스타 50 지수라고 있는데 이 스타 50 지수가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 7월 17일에 마이너스 7.1%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하루 기준으로는 하락폭 두 번째 큰 하락을 기록했고 CSI 300 지수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CSI 300 지수도 7월 17일에 마이너스 3.6% 하락하면서 이 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2가 좀 줄어들었다 이게 되죠. 중국 역시 메모리 칩 관련 주에서 마진 부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번 매도세의 중심에 이 반도체주, 반도체 관련주 이게 있고요. 메모리 칩, 그러니까 뭐 반도체죠. 메모리 칩 관련주에서 벌어진 급격한 매도세가 마진콜을 유발해서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요, 지금 2026년 지금 7월 현재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겠지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거는 이란전 142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말씀드리는데, 자, 드디어 해가지고 후티가 해가지고 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10시에 후티 반군 쪽에서 중요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나왔고요.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사우디 공항, 사우디가 이거 그 뭐 공격하니까 후티에서도 사우디 공항을 공격하겠다. 또는 밥 엘 만데 해협을 갖다가 우찌하겠다라는 이 둘 중에 하나 추측이 나왔는데 역시나 뭐가 나왔다? 밥 엘 만데 해협을 갖다가 막아서 사우디에 대한 블로케이드, 뭡니까 블로케이드? 해상 봉쇄지요. 해상 봉쇄를 한다라고 선언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후티 반군 해군 뭐 해군이라는데 좀 웃기다마는 하여간에 후티 반군 해군은 VHF 무선 통신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선박들 어디입니까? 이거 바벨 만대부 통과해서 사우디 얌부로 가는 거. 이 선박들에게 회항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 군사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 부대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후티 반군의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이 나오고 1시간 뒤에 오만 쪽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 쪽 항로를 갖다가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상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 공격을 받아서 불이 이래가지고 나가지고 시커멓게 여기가 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역 중재자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중재자들, 뭐 대표적으로 뭐 카타르 뭐 이런 게 있겠죠. 지역 중재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새로운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카타르는 긴장 완화를 위해 10일간의 열흘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제한 해제를 갖다가 이란 측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란에서는 카타르의 10일 열흘간의 휴전 제한을 갖다가 바로 거부했는데요. 카타르의 제안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두 개 항로 뭡니까? 이란 쪽 항로 그리고 오만 쪽 항로 이 두 개 모두를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중단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요. 예,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I24, 이스라엘 뉴스 매체죠. I24와 인터뷰한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익명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7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0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7월 20일이죠. 7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7월 20일 자정 가까이에 네타냐후와 비공개 안보 회의를 갖다가 가진 후에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의 다음 단계를 미국이 훨씬 더 강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작전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트럼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리크 흘렸다 유출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 공군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과 주변 지역에다가 대규모 지금 수송 작전, 공수 작전을 갖다가 현재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분위기가 흥미진진하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이거는 또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석유 그러니까 정제 시설, 정유 공장 뿌대는 거에서 나가서 이제 원유, 유조선도 이제 때려 부시기 시작하고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카스피안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에서 올탱크 그러니까 유조선이 공격받았는데 드론을 공격받아가지고 이제 흑해 쪽에 터미널 근처에 있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선적, 원유 선적을 갖다가 중단한다 이 말이 되겠지요. 자, 말씀드려 봅니다.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에서 7월 20일 유조선 공격이 있은 후에 원유 선적을 다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2판, 4판, 공사판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정유 시설들을 공격했죠. 예, 이러더니 이제는 유조선을 이제 공격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예상되는 건 뭡니까? 러시아의 수출 터미널까지 공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출 물량, 러시아의 수출 물량이 육상 저장 시설에 쌓여 가지고 러시아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결국에는 이거 뭐 이미 봤던 테크트리죠. 뭡니까 이거? 중동에서 호르무즈에 막히고 난 다음에 쿠웨이트하고 뭐 이라크 등에서 뭔 쇼가 났습니까? 물건을 못 빼니까 물건을 못 빼고 생산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장 탱크에 그 원유 생산한 건 다 가득 차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펌프질을 못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중동 산유국들처럼 특히 어떤 거 쿠웨이트, 이라크처럼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의 마진 부채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다. 말씀드리죠. 자, 약세장 베어 마켓이 시작되기 전에 2021년 이 차트를 너무 뭐 이게 뭐죠? 뭐 이 포스터 팬데믹 마켓 랠리 뭐 이래 있고 있죠. 자, 약세장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미국의 마진 부채 최고치가 9,360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지금 한 건데 금액으로는 9,36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2026년 6월 기준으로 865억 달러 급증해서 얼마다? 무려 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 얼마가 늘었다? 이 마진 부채, 그러니까 B2가 무려 4,940억 달러가 급증하고 2024년 초 이후에 집 2배가 증가한 겁니다. 자, 이거 보면 테크 부음 있죠? AI 부음 해가지고 이게 더블로 늘었다 이게 됩니다. 여기 뭐 봐도 퍼센테이지만 봐도 더블로 는 게 보이죠?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 대비 마진 부채 비율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M2 통화 공급 대비해서 미국의 마진 부채 B2 해가지고 비율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사상 최고치인 6.5%까지 치솟았고요. 여기에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최고치가 얼마였다? 6.4%였고요. 2000년 닷컴 버블 항상 비교가 많이 되지요. 이때가 피크가 6.4%였는데 지금이 6.5%라는 거.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여기죠. 2008 금융위기 때는요. 피크를 갖다가 뭐 이거는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지금 6%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넘어섰습니다. 닷컴 버블하고 2008 금융위기 다 뛰어넘은 상태고요. 현재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낙관론과 투기적 활동이 쩔게전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거 M2 통화 공급과 이거를 갖다가 비율로 이거 마진 부채 비율로 해가지고 한 게 이것만 봐도 현재 시장에서 낙관론과 투기적 활동이 쩔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줄여놓고 얘기해. 예, 투자자들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마진 부채 잔고가 통화량 대비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 후에는요. 뭔 일이 터진다? 조정 또는 하락장이 이래 가지고 보여진다는 거. 이거는 뭐 좀 그렇다마는 하락장이 이어진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마진부채 잔고가 통화량 대비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 후에 조정 또는 하락장이 찾아왔는데 참고로 마진부채를 M2로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갖다가 좀 말씀드려보면 증가하는 경제의 왜곡을 제거하고 투기적 차입의 진정한 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M2 통화 공급을 갖다가 마진 부채를 가지고 비율로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진콜 지금 이거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거 뭐 마진콜 얘기하기 전에 이게 진정한 강도 그러니까 투기적 차입의 진정한 강도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치는 억수로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사상 최고치죠. 그런 가운데 마진 부채는 현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마진 콜은
개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강제 매도를 유발하고, 그런 강제 매도는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자기 강화적 연쇄 작용, self reinforcing cascade라고 하는데, 영어 뭐 이거 영어 좀 뭐 이거 경제 쪽 해가지고 나오는 용어인데, 하여간 자기 강화적 연쇄 작용, 즉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순환의 강도는 기본 레버리지 규모의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있죠. 한편 높은 마진 부채와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 이거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떨어져 봐야지 아는 거죠. 실제로 차트에서는 높은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여러 차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무질서한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 대표적으로 뭡니까? 돈이죠, 돈. 예? 유동성 돈. 뭐 로켓으로 치면 연료, 사람이 쓰는 거로 하면 돈, 배팅하는 거. 이게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역사적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수십 년 만에 가장 좁은 시장폭, 이거 뭐 좁은 시장폭이라 그런데, 하여간은 뭐 몇몇 소수 해가지고 주도주만 다 해먹는 그런 그 시장을 갖다가 뭐 비싸게 말씀드리면 가장 좁은 시장폭이라 하는데, 하여튼 그래 되고요. 하여튼 수십 년 만에 가장 좁은 폭,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 확신, 데이터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고한다. 확신을 가지고 투기성 종목에 몰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최대 우자가 보게 세 개 정도의 요인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런 수준, 저런 수준까지 도달하면 하락 촉매제는 거의 부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약성 또는 불안정성이 시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 이 투자자들의 그들의 포지션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이거는 또 해가지고, 아이고. 예, 이거는 또 미국채 30년물 해가지고 수익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7월 10일에 벌어진, 7월 10일에 해가지고 미국채 30년물 옥션이 있었는데, 7월 10일에 벌어진 30년 만기 미국채 옥션 경매에서 결과가 수익률이 5.06%가 넘어가게 됩니다. 요 7월 10일에 가지고 나와있죠? 실제 가지고 5.058%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지고 이제 수익률은 그 뒤에 가지고 5.06%를 넘어섰고요. 하여간에 5.06%,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06%가 넘어가면서 2007년 이 경매 기록으로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로써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였던 올해 5월 20일, 여기죠. 5월 20일. 5월 20일에 기록했던 5.20%, 장중 하이가 5.2010 돼 있죠. 요거보다는 아직 그래도 낫다. 이게 어제 웃자가 저녁에 캡처한 건데 5.078 돼 있죠. 5.06을 이미 또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4년여 전에 이거 가지고 이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가지고 얼마였다? 2.0%였습니다. 2.0%. 자, 이러자 블룸버그에서 차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장기 국채 수익률, 이게 옥션이죠. 예, 옥션에 나와 있는데 가지고 5% 넘었다 해가지고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차트를 만든 겁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요, 국채 발행량 증가, 이란전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현재 상승 중이고, 여기에 또 뭐 요인이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뭡니까? AI 투자 붐, 즉 빅테크들 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구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정부와 자금 조달 경쟁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미국의 AI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 차입 비용, 이거는 더 높아지지요. 예, 국채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상승시키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차트가 다 이 모양이냐? 예, 뭐 양해해 주시고요. 예, 이게 캡처를 잘못했네. 자, 기술주 수익률이 닷컴 버블급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IT 부분, 이건 뭐 특정하면 기술주죠. 여기는 IT, 테크 이래가 돼 있는데, 그냥 뭐 좀
뭐 줄여가 말하면 기술주라고 하면 됩니다. 기술주가 지난 10년간 요거죠. 지난 10년간 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체 대비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오랫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2020년 우한폐렴 이후 지금 2배가 증가했습니다. 좀 봐도 뭐 많이 올라가죠. 예, 쭉 보면 해가지고 3%에서 4% 정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9% 이래 됩니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S&P 500 지수 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40%에 달하면서 걱정스러울 정도의 이 집중도를 갖다가 컨센트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미 선배로 다 보여주고 있죠. 무슨 선배? 어떻게 되는지 집중되면 단 2개 회사에 집중되면 뭔 꼴이 나는지를 갖다가 이미 잘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이 기술주 2000년 닷컴 버블 여기 있죠 이거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술주는 10년 동안 연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록했던데 반해서 IT 부문은 7년 연속 미국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960년대 이거죠. 1960년대 이후에 최장 기록을 현재입니다.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게 7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부문 섹터가 돼 있는데 이게 1960년대 이후의 최장 기록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그 대기업 파산권인데 이것도 캡처를 잘못했네. 바쁘다 보니까 저 또 예매가 나오고 뭐 이래 놓으니까 제가 뭐 캡처하다가 좀 캡처가 너무 작게 됐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이 대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파산 건수입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2026년 상반기에 파산한 미국의 대기업 수가 372개로 지난 16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값을 갖다가 기록했고요. 4년 연속 상반기 파산 건수는 증가 중이고요. 쭉 해서 증가 중이고요. 2022년 한 해 파산한 기업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 해 전체 다 때려 엎쳐가지고 371곳인데 지금 올해는 상반기만 해서 372곳이 됐다는 거. 즉 2022년 한 해 파산한 기업 숫자를 갖다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뛰어넘었다는 소리가 돼 있죠. 2026년 올해 들어서 산업재 기업 파산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소비재 기업이 35건 그리고 헬스케어 이 기업이 26건 순으로 차례들어 가지고 많이 자빠져졌다. 파산된 상태에서 5월과 6월에 각각 72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2020년 7월 이후 월간으로도 이것도 최고치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은 기록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요즘 우짜가 미국의 노동 데이터를 갖다가 소개하지 않는 이유라면서 우짜가 변명성 얘기를 갖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프레드 차트고요. 미 연준에서 제공하는 프레드 차트고요. 보시면 2026년 6월에 가지고 100이 아니구나. 이게 1억입니다. 1억. 이게 단위가 뒤에 이거 천이 붙죠? 예, 천이 붙으니까 뒤에 3개, 공이 3개 붙으니까 1억 580만 8천 명이 되죠. 2026년 6월에 1억 580만 8천 명이 뭐다? 예, 나딘 이거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아이 그 저 노동시장에서 아웃됐다는 소리죠. 예, 노동시장에서 아웃됐다는 소리입니다. 아웃된 사람들이 2026년 6월 현재 1억 580만 8천 명이나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리죠. 아니, 시간이 뭐 38분이나 돼버렸네. 2026년 6월 기준 미국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아예 아웃이 되어버린 미국인 수가 전달 대비 83만 2천 명이 증가한 1억 580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 이거 비교할 게 없죠? 예,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들 1억 580만 8천 명은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아웃된 사람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 숫자의 경우 우한폐렴 때 이 우한폐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우한폐렴 때 이때 최고치가 얼마였다? 1억 362만 7천 명인데
이거보다 이미 지금 어땠다? 218만 1천 명이 더 많습니다. 2026년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YTD 이어 투 데이트죠. 250만 명의 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 아웃한 가운데 21세기 시작인 2000년 1월, 2000년 요리되죠? 2000년 1월 여기입니다. 2000년 1월 이때 노동시장에서 아웃됐던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 미국인 숫자는요. 그 당시에 6,91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16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로 해도 무려 38.5%가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인데 무한폐렴 때를 제외할 경우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16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로 해도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짜가 왜 요즘 미국 노동 데이터를 갖다가 소개하지 않는가라는 이 이유가 됩니다. 미국의 헤드라인 고용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은 억수로 취약하다는 걸 갖다가 이거 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된 미국인들 숫자만 해가지고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